대출 받아서 3천만 원 들어왔는데 2천만 원이 누군가한테 띵 나가니까 이거 왜 나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명을 해봐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올해 초에 자녀 출산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보면 30, 40대가 부모, 인생의 사이클에서 이제 부모로서, 가장으로서 살아가는 또 시기이다 보니 좀 그런 포인트에 좀 집중을 해서 자녀 양육의 측면에서 노력을 많이 하셨고, 그렇게 해서 자녀를 키워내시는 그런 과정 속에서 채무가 발생하고 이런 부분에 좀 주목을 했고요. 그런 포인트에서 좀 따라오는 쟁점이 또 이혼과 같은 쟁점들도 좀 같이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30, 40대 분들 중에서 엄마, 아빠 그 좀 키워드에 주목을 해서 좀 제가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 여러 의뢰인들 중에서도 좀 생각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분을 소개드릴 사례로 선정을 했고요. 네, 제가 준비한 사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저도 40대예요. 저희 네. 의뢰인 중에 40대였던 분이셨고, 이분 이제 자영업 운영하시던 분이셨어요. 요식업 운영하시던 분이셨고, 이분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자녀 양육 이런 데 좀 포커싱을 했는데, 이분이 이제 이혼을 좀 20대에 하시고 좀 굉장히 어렵게 이제 자녀를 양육해 오시던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일찍 이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40대 초반에 자녀가 성인이 됐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까지 시키고 나니까 이분이 뭐 요즘 말로 표현하면은 번아웃이 이제 온 거죠. 네, 그래서 네. 이제 우울증 진단을 네. 받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비정기적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채무가 증대되는 그런 케이스예요.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회생법원에서 진행했고요. 48세셨어요. 성남시 거주하시는 중이셨고 사업 소득자셨어요. 당시 이제 소득은 210만 원 정도였었고 총 채무액은 1억 600만 원 정도. 채권자 수는 7분이었습니다. 개인회생에 이르게 된 경위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이제 이분이 그 좀 원래 집안 환경이 좀 어려우셔서 빠른 독립을 꿈꾸면서 22세에 결혼을 하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이듬해에 출산을 하셔요. 굉장히 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배우자의 어떤 술, 외도 및 경제적 문제로 위자료도 지급받지 못하시고 30세에 이혼을 하시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부터 사실상 혼자서 자녀를 이제 양육을 해오시는 건데, 이제 뭐 어쨌든 배우자로부터 경제적 지원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이제 월세를 전전하시면서 식당, 공장 등 일용직 병행하시면서 자녀 고등학교 졸업까지 양육하시는데, 이 과정 속에서 돈을 빌리시거나 대출 받으신 거 없이 굉장히 악착같이 생활하시면서 자녀를 키워내신 겁니다. 이제 문제는 자녀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나니까 이제 뭔가 무기력증, 이제 우울증 이제 발병하고 갱년기 증상 동반되면서 전반적으로 직장 생활을 할 수가 이제 없으신 거예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굉장히 치열하게 거의 이제 뭐 성인이 되신 이후부터 이렇게 타이트하게 살아오시면은 좀 퍼질 때도 그렇죠.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23세 출산하셨고 자녀가 성인 된 게 이제 43세 정도 되셨을 때, 40대 초중반이실 때 성인이 됐을 테니까 그때부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우울증 증세로 소득을 얻는데 굉장히 좀 이제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진료 등 치료 시도했지만 수개월간 은둔 생활 시작을 하시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생활고로 1,000만 원 대출을 받게 됩니다. 대출이 아까 전에 보셨듯이 총 1억 원인데 누구나 시작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은 1,000만 원 대출을 받으면서 시작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우울증의 어떤 증세가 반복되니까 근로를 뭐 취업을 했다가 계속 오래 다니시지 못하시고 잠깐 다니시다가 그만두시고, 그러니까 생활비는 계속 부족하죠. 그러니까 대안대출로 채무 규모가 계속 확대되고 돌려막기 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이렇게 계속 뭔가 돌파구 없이 살다 보니까 지인의 도움으로 가게를 오픈하게 돼요. 그래서 가게를 운영을 했는데 야심차게 결국엔 또 이제 매출이 이제 부진해서 사업을 하다 보면 또 지출도 필요한데 매출 안 나오고, 그럼 또 어떻게 대출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계속 매출 부진으로 추가 지출 발생하고 채무 상태도 악화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 경제 상황 해결 모색하던 중에 개인회생 제도라는 게 있구나 아시고 저희한테 문의를 하신 케이스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자 진술서 한번 볼게요. 이분이 직접 작성하신 거고요. 아이와 홀로 월세를 전전하며 식당, 공장 닥치는 대로 일하며 아이를 고등학교를 졸업시키면서까지 어려운 생활이었지만 남에게 돈 한 푼 빌리지 않고 악착같이 살아왔습니다. 아이가 졸업하자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무기력과 우울증이 찾아오며 직장생활이 어렵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번아웃 증세로 인한 우울증이라 하더군요. 한 달 벌어
한 달 살던 저에겐 방법이 없던 터라 대출을 알아보게 되었고 1,000만 원이란 돈을 처음 대출받게 되었습니다. 쉬고 일하고 시고를 반복하며 부족한 생활비로 대안대출을 하게 되며 빚은 더 늘어만 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어떻게 채무가 증대되고 경제적 사정이 악화됐는지는 좀 잘 알 수 있는 진술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분 이제 개인 회생 좀 어떻게 진행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도 1월 14일에 변제계획안 접수했고요. 이분은 이제 사업소득자셨기 때문에 그 사업소득 기초로 해서 산정한 월평균 수입은 214만 8천 원 정도였어요. 그리고 25년도 기준으로 잡았기 때문에 이 당시에 월평균 생계비는 143만 원, 지금보다 작죠. 10만 원 정도. 그래서 월 변제금은 71만 3천 원 정도 변제를 하시고 36개월 변제하시면 총 2,500만 원 정도 변제하시는 거였고요. 이분이 변제율 자체는 24% 상당액이 나오게 되고 청산가치가 1,5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산가치 충족하는 그런 변제계획안이 작성이 된 겁니다. 청산가치가 1,500만 원 어떻게 이제 좀 구성되는지 살펴보면은 이분이 이제 예금이 한 260만 원 있었었는데 당시에 지금은 증액이 됐습니다만 당시엔 185만 원까지는 압류 금지 범위였었고 이에 따라서 예금 채권액 중에서 185만 원은 청산가치에서 제외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제외하고 남은 돈이 77만 원 정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업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임차보증금, 사업보증금이 1,500만 원 있으셨어요. 그래서 그 두 개 합쳐서 1,570만 원 정도의 청산가치가 있으셨던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접수하고 5월 28일에 이제 보정이 나오는데 저는 좀 이분의 좀 이제 뭐 좀 특징적인 보정 사항만 좀 가지고 왔어요. 이분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최근 대출금 3천만 원 중 2천만 원이 A씨에게 이체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A씨와의 관계를 설명하고 해당 출금 내역을 소명하십시오. 만약 A씨에게 빌린 돈을 갚은 거라면 이전에 A씨로부터 차용금 2천만 원을 입금받은 계좌거래 내역서를 소명자료로 제출하십시오. 이런 보정이 나왔죠. 대출을 받아서 3천만 원 들어왔는데 2천만 원이 누군가한테 띵 나가니까 이거 왜 나간 거야? 그렇죠.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그런 어떤 내용들을 소명을 해봐라. 그러면 이제 소명을 했을 때 그 이후에 뭐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도 있겠고요. 뭐 그 추후 보정 문제이지만 어쨌든 이거 뭐냐? 이거 소명해라라고 나온 거고요. 그다음에 5항 보시게 되면 현 주소지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십시오. 라는 이제 보정이 나왔는데 이게 왜 나왔냐면은 이분이 그 고시원에 살고 있어서 임대차 계약서가 없었어요. 주소지만 이제 적어서 이제 내게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법원에서는 어떤 관할 문제도 있고 실거주에 대한 내용을 좀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상 이제 보증금도 이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자 이런 걸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A씨한테 2천만 원 나온 걸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A씨가 친언니예요. 친언니가 이제 매장 이제 그 요식업 사업장 오픈하는데 돈을 좀 빌려주셨어요. 이분이 3,500만 원을 빌려주셨고요. 그래서 대출 받아서 이제 2천만 원을 갚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편파변제 이슈가 있잖아요. 그쵸, 무조건 있죠. 2천만 원을 다른 금융기관과 안 분해서 상환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친언니한테 2천만 원을 상환을 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제 편파변제 이슈가 일단 따라 붙는 건데 뭐 따라 붙으면은 이제 뭐 그때 가서 묵소를 하건 보정해서 뭐 법리적으로 다툼을 하건 하는 건데 일단 지금은 저희는 뭐 이거 자체가 친언니한테 자금을 차용하고 변제인 것을 소명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계획하고 있었던 플랜 자체는 뭐였냐면은 A씨로부터 3,500만 원 빌렸거든요. 3,500 빌려서 2천만 원 갚은 거잖아요. 그럼 1,500만 원 덜 갚은 상황이거든요. 그럼 사실 이제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친언니다 보니까 일단은 뺐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 보정이 나오게 되면은 좀 읍소를 한번 해보려고 그랬어요. 친언니인데 어쨌든 뭐 가족이고 개인회생 절차의 어떤 감면 절차 진행을 위해서 일단은 제외를 했고 실제 채권 채무 관계가 존재하고 이 부분 이제 2천만 원 넣었지만 이제 그런 사정을 좀 고려를 해달라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당시까지는. 근데 뭐 결론적으로는 뭐 이후에 뭐 설명드리겠지만 요거에 대해서 법원도 그냥 넘어가줬습니다. 어쨌든 채무자의 사정을 좀 상당 부분 좀 살펴준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이렇게 보정을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계좌 받았던 거 3,500만 원 제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고시원 거주하시고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어떤 계약서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서 채무자가 신청서에 기재한 주소가 고시원이라는 걸 일단 입증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네이버에 지도 가시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로드뷰로. 그래서 로드뷰로 여기 고시원 맞습니다. 이런 거 하나 찍어서 보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택배 오셨던 거 주소지가 정확히 기재되어 있고 채무자 이름이 기재된 택배 사진 제출을 하면서 제가 현재 고시원에서 지금 실거주하고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입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거주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뭐 직장에 이제 다니고 있는지를 소명할 때 사진 자료들을
좀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로 또 좀 소명을 할 수 있다라는 점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6월 26일에 개시 결정이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까 언니한테 갔던 부분이 높은 확률로 청산가치 잡으라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뭐 그 부분은 뭐 넘어가 주셨어요. 몰랐을 수는 없죠. 변제했다라는 거를 이제 다 밝혔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고려를 해서 이미 채무자 자체가 굉장히 어렵게 생활을 좀 하고 있고, 이게 청산가치 또 그대로 들어오게 되면은 변제기간 수행에 있어서도 좀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좀 있다 보니 좀 그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넘어가 준 게 아닐까 정도로만 좀 추측을 하고요. 당시에 그래서 이제 변제 계획은 뭐 저희 이제 신청했을 때의 어떤 변제 계획에 따라서 그대로 이제 나왔는데요. 월 변제금은 70만 원 정도가 되고 36회 변제하셔서 2,500만 원 변제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청산 가치는 1,500만 원인데 실제 총 변제금 자체가 2,500만 원이기 때문에 청산 가치 충족하고 총 채무 기준으로 23.68% 정도 변제하는 걸로 개시 결정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진행 과정 한번 좀 정리해 보면은 1월 14일에 저희가 신청서 접수했고요. 그 다음에 1월 15일에 금지 명령이 바로 나왔어요. 다음 날 바로 나왔죠. 그거 굉장히 좀 빨리 나왔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정이 나온 거는 5월 28일 한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 보정이 나왔고,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보정서 제출을 하게 됐고 6월 26일에 곧바로 개시 결정이 있었어요. 사실 어느 정도 회생위원도 좀 보정서가 제출이 되고 특정 사항들이 좀 소명이 되면은 개시 결정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곧바로 개시 결정 나왔고요. 채권자 집회 8월에 다녀오시고 인가 결정 자체가 8월 29일에 나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